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 중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점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협착점입니다. 협착점은 무엇이냐 하면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프레스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위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프레스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운동부, 그리고 밑에 있는 틀 모양이 고정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해서 암기해줘도 좋지만 앞글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 협의는 배가 왕고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위험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끼임점입니다. 자, 끼임점은 말 그대로 끼이는 것인데 어떻게 끼이는 것이냐면 기계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삭速돌과 작업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기회, 직고연. 자, 그 다음에 기타 두 가지 정도도 더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단점입니다. 절단점은 말 그대로 절단하는 것으로, 자, 이것은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정육점에서 고기 자르는 기계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는데,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는 밀링 커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를 따서 절, 회, 자, 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물림점입니다. 물림점은 말 그대로 강아지나 사람이 물었을 때 생각하면 되는데, 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는 곳을 물림점이라고 합니다. 페트병 같은 거를 찌그러뜨리거나 그 다음에 캔 같은 거를 찌그러뜨려서 내보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어, 롤 같은 게 있고 압연기 등도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가 작용해야 되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물림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접선 물림점입니다. 접선 물림점에서 접선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나오는 부분인데,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는 것이 접선입니다. 자, 이것은 수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 위에 선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페달 같은 걸 보게 되면 체인에 엉켜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따라서 이 사이에 손이나 기타 물질들, 즉 옷깃 같은 게 끼는 것이 접선 물림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회전 말림점은 말 그대로 회전해서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돌기 회전부에 의해 장갑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전 말림점이 사용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 설비의 본질적 안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질적 안전화란 조작상 위험이 가능한 없도록 설계해야 되고, 안전 기능이 기계 설비에 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페이쉐이프의 기능을 갖는 것과 풀프루프의 기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페일쉐이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페일쉐이프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fail이란 무슨 뜻이냐? 실패,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히 무슨 뜻을 갖냐면 기계가 잘 동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장을 안전하게 safe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죠. 페일쉐이프를 붙이게 되면 기계, 기구, 설비에 고장이 안전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페일쉐이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 페일쉐이프로서, 자, 이것은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 자, 그래서 기능적 페일쉐이프는 뭐다? 말 그대로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페일쉐이프로는 분할구조, 교대구조 등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기능적으로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fail shape는 총 3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fail passive가 있고 두 번째로는 fail active,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fail operation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fail passive는 무엇이다? 부품 고장 시 운행이 정지되는 것. 자, 그 다음에 fail active는 무엇이냐면 부품 고장 시 경보를 울리며 짧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perational은 무엇이냐면 고장 시에 기계가 보수가 될 때까지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ail shape의 정의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fail shape의 3가지 특성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foolproof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olproof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fool은 무엇이냐면 바보 혹은 어리석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어리석은 것을 막아주는 기구가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이 실수를 하거나 과오가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프루프의 예로는 프랩스 하강 시 손이 금형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슬라이드가 하강 정지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승강기가 과부하 걸렸을 경우 경보를 울리고 작동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크레인의 건가방치 장치가 있겠습니다. 자, 크레인의 건가방치 장치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크레인은 어떠한 무거운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기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크레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크레인에 도르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중량물이 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중량물이 돌아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가방치 장치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멈추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가방지 장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풀프루프의 기구의 예를 보게 되면 인터록 장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동 방지 기구로서는 안전블록 등이 있으며 가드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면 기계의 안전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의 안전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외형의 안전화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외적으로 안전화가 갖춰져야 된다. 자, 그래서 위험부가 돌출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케이스 같은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 이것을 눈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안전색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동 스위치는 녹색 스위치, 정지 스위치는 적색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스배관일 경우에는 황색, 그 다음에 물배관일 때는 청색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에 있는 기능의 안전은 말 그대로 기계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거나 정상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조의 안전화는 설계, 재료, 가공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기계의 안전 조건에 총 6가지가 있다 정도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의 일반적인 안전사항 중에서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첫 번째,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같은 것들, 벨트 같은 것들에는 항상 외형의 안전화에 대한 덮개 같은 것들이 덮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너기 위한 건널다리 등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는 걸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가 출제율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드시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기계의 방어 부분에서 우측에 있는 핵심 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 부분은 실기시험까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하면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촉에는 날 접촉 예방장치, 자, 두 번째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 등 후미 등 안전벨트가 있겠고 원심기로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로는 압력 방출장치가 있으며 금속 절단기는 날 접촉 예방장치,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있으며 진공포장기와 랩핑기 한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연동장치, 인터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록 장치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연동기구로서 목적 달성을 위해 한 동작 또는 수개의 동작을 하기도 하며 동작 완료 시에는 자동적으로 안전상태를 확보하는 장치로
장치로서 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터록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무엇이다? 가드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작동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드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는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는 무엇이다? 기계가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작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로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과방지 장치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건과방지 장치는 어디에 해당됐다? 바로 크레인에 해당이 됐었죠. 크레인. 한 번 더 연관지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안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율은 무엇이냐면 기계 기구를 설계했을 경우에 각 부분에 가해지는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부재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 몇 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배율을 안전율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표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안전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기초 강도,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것들의 공식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어떤 식으로 대입할지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율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허용 응력, 그 다음에 단면적, 극한 하중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문제에서는 허용 응력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극한 강도를 구해야 되는데, 극한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면적분의 극한 하중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을 다시 보게 되면 단면적은 2고 극한 하중이 400이기 때문에 2분의 400이 돼서 극한 강도는 20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안전율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가 돼서 100분의 200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율은 2가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의 유형 중 욕조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 곡선을 보게 되면 이때 X축은 시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에는 고장률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률은 낮아지게 되고 일정 시간 동안 고장률은 일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단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고장률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반에 보게 되면 초기 고장 기간을 감소형,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우발 고장 기간으로 해서 일정형이라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모 고장 기간으로 증가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초기 고장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보전 예방으로서 MP로 볼 수 있습니다. MP는 보전 예방입니다. 이 보전 예방은 초기 고장에 해당되며 이것 중에 디버깅 기간과 버닝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버깅 기간이란 무엇이냐면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서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디버깅 기간이라고 하고, 버닝 기간은 무엇이냐면 시운전을 하면서 고장률을 안전시키는 기간을 버닝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발 고장은 무엇이냐면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고장으로서 시운전 혹은 점검 작업으로 방지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보전에 해당되냐면 CM이라고 해서 계량 보전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 마모 고장은 예측을 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보전으로 볼 수 있냐면 PM이라고 해서 예방 보전에 해당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프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초기 고장에는 보전 예방이 해당되고 우발 고장에는 계량 보전, 마모 고장에는 예방 보전이 해당된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균 고장 간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고장 간격은 MTBF로 쓸 수 있겠고, 자, 이 between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between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고장 발생을 했을 때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평균 주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평균 수명을 의미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한 평균 고장 간격 MTB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장 건수분의 총 가동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대의 기계를 100시간 동안 연속 사용한 경우
6회에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때 총 수리 시간이 15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MTB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장 건수는 6회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고장 건수는 6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고 총 가동 시간은 전체 시간 100시간에서 수리 시간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85 나누기 6을 한 값은 14.1666으로 14.17 정도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체크해 볼 공식이 아래쪽에 있는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공식을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RT 값은 일정 시간 동안 고장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겠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E는 자연상수 2를 대입해 주는 것이고 이때 지수에다가 람다 값에는 고장률, 그 다음에 t는 가동시간을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불신뢰도는 신뢰도의 반대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구한 다음에 전체 1에서 뺀 값이 불신뢰도가 된다 정도를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여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녀석이 있는데 평균 고장 시간인 MTTF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TF는 무엇이냐면 수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평균 수명을 의미하게 되겠고, 자, 이렇게 직렬계일 경우에는 MTTF에 곱하기 n분의 1을 곱하고 병렬계일 경우에는 1 플러스 2분의 1, 그냥 개수에 따라서 n분의 1까지 더해서 곱해준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면 평균 고장시간 MTTF는 부품수 곱하기 가동시간 나누기 고장건수, 불량건수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24개의 공정 제어 회로가 있고 4000시간의 공정이 가동 중에 이 회로에는 14번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부품수에는 24를 대입해주면 되겠고 가동시간에는 4000시간, 그 다음에 고장 건수에는 14를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6857시간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MTTR에 대한 내용과 가동성에 대한 내용 중 이런 공식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협의는 배가 왕고프다 라고 해서 협의 배가 왕고프, 그 다음에 끼회 직고연, 그 다음에 절회자밀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 추가적으로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기초강도 나누기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최대 응력 나누기 허용 응력 등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용어를 바꾸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욕조 곡선에서는 초기 고장, 그 다음에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욕조 곡선에 대한 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균 고장 간격 MTBF 공식 총 가동시간 나누기 고장 건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뢰도는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람다 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